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원리의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배워볼 부분은 바로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그리고 분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를 생략한 채 꾸며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영어에서 명사를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앞에 있는 각각의 문법들을 디테일하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디테일한 문법들의 설명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 채널 메인 코너를 통해서 라이언이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전 시간에 1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어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원리의 첫 번째, 바로 한 단어 개념의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었습니다. 오늘 2부를 보신 후에 혹시라도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한번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원리의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대명사의 장단점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우선 정답은 I'm happy with people who love me. 자, 우선 아직 관계대명사를 디테일하게 배우시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우선 관계대명사를 모르더라도 영어를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I'm happy with people and they love me. 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표현했던 and they love me를 조금 더 세련되게 압축하는 표현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우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아세요? 자, 여기서는 이 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라는 느낌을 잡아주는 바로 대표적인 조동사, 바로 can이 필요하겠죠. 자, 한번 정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person who can make a report in English? 자, 한 번 더 천천히. Do you know the person who can make a report in English? 바로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관계대명사는 우선 바로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굉장히 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디테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력이 하나는 바로 조동사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가장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꾸며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도 동일하다는 거. 이 점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은 관계대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 관계대명사는 힘이 없는 형용사에 속한다는 거. 즉 명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꾸며주는 용도만을 담당한다는 거. 이 점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특징이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다양한 동사의 표현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즉 이 이야기는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 추가적인 진행형이나 완료형 등. 그 다음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모든 표현력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는 오직 앞에 있는 명사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꾸며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계대명사는 부득이하게 길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나 진행형, 현재 완료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미묘한 표현력들을 모두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즉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구체적인 카드, 그것이 바로 관계대명사고요. 단점은 영어의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은 문장이 복잡해지고 그다음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 이 점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다면 실전 예문을 통해서 이 문법이 적용되는 원리까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인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의 문법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모든 영어식 사고방식을 그 문법으로 생각하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을 지니세요. 즉 책을 사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파트에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그 파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문은 바로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예문만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원리는 관계대명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의 요소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도와줄 누군가를 알고 있어. 자, 정답은 I know someone to help you. 자, 지금 사용된 문법이 저희가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특징은 뭐였죠? 앞에 있는 명사를 동사성의 느낌과 미래성의 표현으로 스피디 있게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즉 지금 문장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어. 자, 수의 느낌을 추가시켜서 위의 문장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표현이죠. 자, 정답은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한 번 더 영어로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지금 아래에 있는 문장은 바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구조, 그 다음 위에 있는 문장 구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법들마다 지니는 특징이 다른데 우선 위에 있는 투부정사의 경우는 굉장히 스피디 있게 미래성의 느낌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하지만 투부정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투부정사 다음에는 조동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즉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위의 문장 구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길어졌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의 조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대명사의 굉장히 유용한 특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장단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서울에서 도와드릴 누군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비즈니스적인 느낌, 격식체의 표현이죠.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nd someone to help you in Seoul tomorrow.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동사성과 미래성의 느낌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가장 스피드 있고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문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내일 서울에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줄게. 자, 개에다 밑줄 치시고, 자, 위의 문장보다는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send someone who can help you in Seoul tomorrow.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동사의 느낌을 포함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 바로 이런 점들이 관계대명사가 지니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서울에서 너를 도와줬던 사람을 알고 있어. 자, 어제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 어제라는 시제의 정보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someone who helped you in Seoul yesterday. 자, 우선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지니는 단점,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지니는 장점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단점은 하나의 동사성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미래성으로 꾸며준다고 했죠. 즉 미래성의 느낌에 국한이 된다는 거.
이렇게 과거적인 느낌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밀 때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부득이하게 문장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모든 시제를 동원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제 여가 시간을 늘 보내고 싶습니다. 자, 10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want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 I want to spend my free time with someone who loves me. 자, 지금 잘 보시면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주는데 과거의 나를 사랑했던 느낌도 아니고 미래의 저를 사랑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늘 항상 현재의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꾸밀 때도 바로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가 될 겁니다. 즉 관계대명사는 뒤에 다양한 시제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시면 그럼 미래적인 느낌일 때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리고 나머지의 시제와 관련된 부분은 관계대명사로 꾸미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will 단순하게 미래만을 지니는 뜻이 아니죠. 바로 조동사 will에는 무언가 의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 꾸미는 경우 때는 단순 미래적인 느낌보다는 무언가 의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라인이 이 영상 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룰 때 같이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원리의 5번째로 관계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여기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디테일하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큰 개념에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런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의 표현을 보신 후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will never forget the day I first saw you. 자, 우선 여기서 사용된 the day 뒤의 when은 관계부사라는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의문사 when도 아니고요. 그 다음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의 when도 아니라는 거. 이 점만 우선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내가 작년에 일했던 장소야. 자, 정답은 This is the place I worked. 한 번 더 영어로 This is the place I worked. 참고로 the place 다음에 관계부사 where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where도 어디에라는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관계부사의 특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가 문장을 불완전하게 끝내야 된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문법입니다. 즉, 관계대명사를 먼저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를 끝낸 후에 관계부사를 배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라인이 이제 메인 코너 진행되는 문법 영상에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관계부사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역시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지닙니다.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구조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부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관계대명사처럼 다양한 명사의 개념을 꾸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바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에 해당하는 명사만을 꾸며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즉 꾸며줄 수 있는 앞의 명사가 제약된다라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역시 관계대명사와 동일하게 문장의 필수 성분은 될 수 없습니다. 즉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힘이 없는 형용사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 이 점은 관계대명사도 역시 동일한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 관계부사가 지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특징은 관계대명사가 지니는 장점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관계부사 역시 뒤에 다양한 동사의 느낌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 즉 동사의 느낌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묘한 표현력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카드라는 거. 하지만 관계대명사와 동일하게 무언가 긴 구조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관계부사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할 장소가 많다. 자, 정답은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go today. 참고로 여기서 사용이 된 a lot of는 many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many를 사용하면 문장이 조금 더 격식체 있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a lot of는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사용하실 때는 lots of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문장은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장소의 개념을 이렇게 동사성과 미래성의 느낌으로 스피드 있게 꾸며주는 구조. 하지만 아래 문장을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가야만 하는 장소가 많다. 바로 우리라는 주어의 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만이라는 느낌은 바로 조동사 must가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썸네일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laces we must go today. 참고로 잘 보시면 라이언이 대부분의 관계부사는 괄호를 쳐두죠. 관계부사는 대부분의 실전 영작과 그리고 편한 회화체에서는 자주 생략이 된다는 거. 우선 가볍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위의 문장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새로운 주어인 we와 그리고 바로 조동사 must를 함께 사용하면서 앞에 있는 장소의 개념을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영작을 하면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를 지녀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와 뒤에 무언가 대명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조금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부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관계부사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개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관계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앞의 명사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두 개의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부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사를 배우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모든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꾸 관계부사에 집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문장은 관계부사 이외의 다른 문법으로도 충분히 꾸밀 수가 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문장을 한번 회화로 같이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영상 초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원리는 크게 봤을 때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8가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8가지가 많다라고 느끼겠지만 영어를 평생 공부하는 단계에서 8가지 요소라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요소입니다. 즉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문장들을 접하면서 이런 문장 속에서는 이 역할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문법 속에서는 조동사의 느낌도 필요하고 문장이 조금 더 길게 꾸며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유리하겠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볼게요. 자, I went to the place with many flowers yesterday. 그러면 저는 어제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동사성의 느낌도 딱히 필요 없고 그 다음 무언가 조동사의 느낌을 넣거나 새로운 주어를 넣어서 길게 꾸밀 필요가 없죠. 그럼 간단하게 많은 꽃과 함께 있는 장소, 바로 이렇게 전사 플러스 명사로 간결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이 원리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너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자, 정답은 It's not easy to work for the company that can give you a lot of money. 자, 우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앞에 있는 the company를 꾸며주는데 보통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인 경우 때는 which보다는 보통 that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은 해두시고 이 문장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앞에서 바로 관계부사라는 문법을 먼저 라이언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장은 자꾸 관계부사라는 문법으로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저 명사, 즉 the company가 장소의 개념이더라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라이언 정식 영문법 코너에서 아직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아마 2개의 문법만을 꼼꼼히 가르쳐 줄 때는 굉장히 쉬운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명사를 꾸밀 때 여러 가지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포인트를 꼭 맞춰 두시고요.
자, 이번엔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6번째와 7번째 원리로 분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우선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분사의 중요한 특징과 다른 요소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분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분사는 문장에서 힘이 있는 형용사와 힘이 없는 형용사, 즉 두 가지 요소로 모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요소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분사는 힘이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 두 개의 구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구조를 이룰 겁니다. 그 다음 분사의 두 번째 특징은 명사의 앞과 뒤 모두 위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긴 요소들은 명사의 뒤에서 대부분 꾸며줬죠. 이렇게 명사의 앞과 뒤의 위치가 가능하다는 개념은 형용사의 한정과 서술의 개념도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라인이 추후 영상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분사가 다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원리에 비해서 지니는 장점은 보다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명사를 빠르게 꾸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에 비해서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자, 분사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이 있다면 분명 단점도 지니고 있겠죠.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ing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 분사는 주로 ed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ing와 ed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동사를 만나게 되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바로 분사가 극도로 피하는 표현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조동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이 분사의 단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분사의 특징은 분사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에 해당할 텐데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조합은 문장상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관계대명사를 먼저 차근차근 공부한 후에 그 다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공부하시면 이 분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센스 있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조합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할 텐데 우선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tudying English hard. 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뒤에 여러 가지 동사성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형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many people을 꾸며주고 있고요. 근데 위에 있는 who와 are라는 요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생략을 할 수 있냐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관계대명사와 이런 비동사의 조합은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원리예요. 즉 많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조합을 생략한다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 탄생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people studying English hard. 이렇게 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조합을 생략하게 되면 바로 현재 분사라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거. 즉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관계대명사를 먼저 차근차근 공부한 후에 나중에 분사를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전치사를 생략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ing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용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실전 회화 영작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한 문장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정답입니다. I spend a lot of time working out these days. 자, 우선 이 문장은 time 뒤에 전치사 on이나 with가 생략됐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on이 생략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치사 on 중에 진행의 느낌이 있죠.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자, 그럼 영어로 I'm on a diet.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전치사 on. 그 다음 전치사 with가 생략됐다라고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무언가 함께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라는 느낌으로 전치사 with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관용적으로 실전에서는 전치사가 생략이 됩니다. 전치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허용해주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사용을 하니까 이러한 표현에 한해서는 전치사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문법처럼요.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실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도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I spend a lot of time to work out these days. 그럼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면 투부정사의 미래적인 용법, 즉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뭐 할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이해하시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으로 역시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대신에 이 문장에서 표현해주고 싶은 결정적인 원리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느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뭐뭐 하는 진행의 느낌과 생동감 있게 조금 더 꾸며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치사를 생략하고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하는 느낌의 ing를 표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미래를 걱정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죠. 미래를 걱정하면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 그 걱정하던 느낌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참고로 spend의 과거형은 spent. 자, 읽어볼게요. I spent too much time worrying about my future.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걱정하던 과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전치사를 생략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ing 형태의 또 다른 문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옷을 사면서 바로 이렇게 무언가 진행의 느낌과 과정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준다는 거.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I spent too much money buying clothes these days.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spend 시간 돈 ing. 하지만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의 패턴식으로 문장을 암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spend 시간 ing, spend 돈 ing.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카드를 빠르게 뽑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아래에 있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옷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지금 이 문장의 정답은 I spent too much money on clothes these days. 지금 아래에 있는 문장은 무언가 사다라는 동사성의 느낌이 없죠. 그럼 많은 돈을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한 거죠? 그럼 바로 옷에. 그럼 기본적인 문장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명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때는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속에서는 특정한 무언가를 잡아주는 전치사 on을 사용하는 걸 즐겼습니다. 즉 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특정한 옷에. 그래서 바로 on clothes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money 뒤에는 전치사를 관용적으로 생략하고 이렇게 ing를 붙이지만 지금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는 전치사 on은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on을 생략했을 때는 문장 구조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아래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사가 하나의 명사를 효율적으로 꾸미는 구조.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ry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after work. 참고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spend a lot of time 뒤에 무언가 동사의 느낌을 넣고 싶으시면 전치사를 생략한 ing 형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관용적으로 전치사의 생략을 허용해 준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 spend a lot of time playing with my children. 그럼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하지만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굳이 동사성의 느낌이 필요 없죠. 시간은 시간인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로 간결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즉 영어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효율을 항상 생각하시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문법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People spend a lot of time to use computers these days. 참고로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시간을 꾸며주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죠. 이 경우 때가 여러분이 봐야 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볼 수 있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미래성으로 할이란 느낌으로 꾸며준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문장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 보내고 있는데 미래적인 느낌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대표적인 해석은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장은 사람들은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People spend a lot of time using computers these days. 자,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지닌 차이점은 사용하면서, 사용하느라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의 느낌과 생동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시면 People spend a lot of time with computers these days. 즉 앞에 있는 시간을 동사성의 느낌 없이 하나의 명사를 포함시켜서 꾸며주는 구조.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된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원리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까다로운 문법 구조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여러 문법들을 배운 후에도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촬영을 해드렸던 첫 번째 영상과 그리고 이 두 번째 2부의 영상을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아마 여러분이 차근차근 영어를 공부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즉 하나의 문법 파트만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 속에서 효율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겠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라인이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해드렸는데 항상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